그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윤석열 뭐라고 그러죠?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부터 좀 촉발이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져오는 좀 의미라던가 부정적 그런 영향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네, 저희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월간 공장입니다. 와 월간 공장이 근데 뭐죠? 네, 공감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뉴스레터들을 발행하는데 이게 뉴스레터로만 남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뉴스레터들 어떤 주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주제는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레터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3월 동안 공감이 뉴스레터로 낸 주제들 좀 살펴보면 인종차별 철폐 협약의 날을 받고 또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관한 인권위 보고서 채택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써주셨고 또 하나는 2025년에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서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캐나다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사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레터가 나갔고 하나는 이제 강변님이 써주신 건데 바로 뮤지컬 앙상블 배우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서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활동 영상도 찍으셨죠? 맞아요. 강변님이랑 찍었죠. 이거는 네, 활동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저희 같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노래까지 네, 열혈 망관부. 너무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오늘 좀 강변님과 얘기할 주제는 바로 뭐죠? 사실 이것도 제가 쓴 뉴스레터인데요. 젠더 갑질 특별위원회와 직장 갑질 119의 온라인 노조가 있어요. 그 온라인 노조의 젠더팀과 이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노모의 저희 여성인권 분과를 함께 이렇게 기획한 기자회견이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활동 소식을 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바로 직장 내 젠더 갑질 주제로 써주셨습니다. 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강변님이랑 이제 천변님 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직장 갑질 119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직장 갑질 119는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면 그걸 회사에 신고를 하고 회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인데 그때쯤에서 막 사회적으로 직장 내 갑질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이렇게 사건들이 터진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도 일종의 그런 이거 명예훼손인가? 아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쯤 해서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직장갑질 119가 만들어졌고 그 약간 직장갑질 119가 그런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공론화 시키면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제정에도 한 이렇게 기여를 한 그런 시민단체이고요.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렇게 노무사랑 변호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뭐 온라인 채팅방이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뭐 직장 내에서 겪는 여러 괴롭힘이라든지 뭐 괴롭힘뿐만 아니라 뭐 육아휴직 사용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임금을 제대로 못 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큰 의미에서는 갑질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이메일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좀 긴 얘기들 같은 이메일을 보내서 일종의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 갑질 특별위원회는 3년 이제 거의 4년이 되어갈 것 같은데 저희 신당역에서 같은 회사 내 근로자가 스토킹을 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직장갑질 119 내에서도 젠더 갑질에 관해서 좀 더 특별히 얘기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요 직장갑질 119는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직장갑질 119라고 쓰면은 바로 뜨게 되나요? 아마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막 이제 변호사니까 친구들이 이런 직장 갑질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장 내에서의 어떤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강변님한테 좀 조언을 구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은 직장 갑질 119에 한번 문의를 해봐라 이렇게 저도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저는 보통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직장갑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링크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랑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직장 갑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뭔가 상담을 신청하면은 좀 바로 지원이 연계가 되나요? 일단은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가서 그때그때 자기 익명으로 사연들을 올리실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오픈 채팅방이랑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긴 사연들이나 아니면 자료들 같은 건 보긴 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직장갑질 119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그렇다고 저희가 막 노무사랑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진 않고요. 약간 초기 상담 정도 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많이 이용해 보시고 주변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저희 좀 돌아간 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할 최악의 직장 내 젠더 갑질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설문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0개의 젠더 갑질 이제 유형 중에서 최악의 젠더 갑질을 뽑는 설문이었는데 그 중에 최악의 젠더 갑질 1위가 바로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2위가 임신 출산 육아 갑질, 그리고 3위가 유리천장 장벽, 그리고 4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그리고 5위가 채용 성차별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다 너무 문제가 있는데 가장 1위로 꼽아주신 게 바로 성별 임금 격차더라고요. 이 성별 임금 격차의 좀 원인과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별 임금 격차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이 이제 보통은 OECD 내 성별 임금 격차 하면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을 매번 유지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가물가물한데 거의 20-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그 격차를 정부에서 거의 매년 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사이의 격차와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다 성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 차이를 매년 발표하는데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계속 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를 성별 임금 격차라고 보통은 부르고, 저희가 사실 이 통계를 발표한 건 여성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뭐 남성과 여성 답변자들을 다 모아도 성별 임금 격차가 1위였고, 사실 이걸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건 이게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이 사라지시면 이제 또 미래의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 해서, 특히 광장에 많이 나온 2030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도 2030 여성들만 모았을 때도 성별 임금 격차가 1위였어요. 그래서 좀 다들 심각하게 느끼고 있구나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성별 임금 격차가 생겨나는 좀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도 약간 이게 궁금했는데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에서도 또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초봉이 아예 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연봉 협상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또 승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또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이런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너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종의 이유가 되는데, 가장 사실 뭐 연구나 이런 걸로 많이 된 거는 이제 육아휴직 이후에 경력 단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경력 단절이 있으면 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보통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니까 훨씬 더, 또 한국이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이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근데 이게 또 조사를 해보면 같은 직급이어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게 모든 걸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뭔가 그 데이터를 찾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가 잘 안 되니까.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이게 승진차별이고 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 또 그 회사 내에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문화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윗직급의 남성이 많고 이렇게 남성과 일하는 걸 조금 더 편하시하고 그러면서 승진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이유는 굉장히 많고 또 사실은 직종 분리도 커요. 그래서 어떤 직종엔 유난히 남성이 많고 어떤 직종엔 여성이 많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특정 여성들이 많은 직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돌봄 노동, 그 요양보호사나 방송작가 분들은 여성들이 많은 직종이 특히 더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뭐 되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성별 임금 격차라는 주제 하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네요. 맞아요. 아마 그런 점들을 아마 2030 여성분들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여전히 좀 건재한 구조적 성차별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분들의 증언을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성차별이 아니고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엇을 말하는 것일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그걸 강조하고자 했던 이유는 계속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취지에 없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구조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사회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설문조사를 봤는데 남성과 여성 둘 다 성별 임금 격차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은 이제 육아휴직이랑 여성들이 근속 연수가 짧아서라고 얘기를 이 판단을 하고 여성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회사 내 남성 중심적 문화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과로는 이제 근속 연수 뭐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승진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고 또 회사 내에 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성희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직종 분리라든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뭐 예를 들어 연봉 협상에서 불리하다든지 이런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나타난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윤석열 뭐라고 그러죠?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부터 좀 촉발이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져오는 좀 의미라던가 부정적 그런 영향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분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있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정책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임금 격차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게 나머지 문제들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좀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제시해 주신 내용을 뉴스레터에 적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좀 첫 번째 필요한 게 성별 근로 공시 제도의 대상과 내용 확대였습니다. 요 성별 근로 공시 제도라는 건 뭘까요? 지금 현재 사실은 공공기관의 경우에 이렇게 성별별 임금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규직 근로자 남녀의 평균 임금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현재 그 제도를 사실은 좀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야 된다. 특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사실은 이게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차별을 보려면 직급별로 차이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채용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뭐 기본급의 차이가 있는 건지, 수당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공개가 돼야지 좀 현황 파악이 될 텐데, 지금은 굉장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것도 되게 좁은 범위의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저희 남녀고용평등법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인가 80년도부터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노동자가.
그것도 내가 네, 인정인지 아닌지도 네, 왜냐하면 뭐 물어보지 얼마 받으세요? 그럴 수 없지. 네, 물어보질 않으니까 사실은 물론 차별이 있으면 그 차별이 정당하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 돼. 어쨌든 차별이 있다는 건 내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가 돼야지 사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성별 근로 공시 제도를 굉장히 크게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다음으로 주신 게 이제 임신, 출산, 육아 갑질 대응을 위한 모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걸 지금은 선택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의무화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육아휴직과 같이 딸려오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승진차별, 그리고 이후에 괴롭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육아휴직 자체를 또 사용을 못하게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자주 나타나는, 그 상담할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 중 하나인데, 그리고 사실 이게 한 그 모부,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경우에 한쪽만 또 유난히 여성만 더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되는 환경이 발생하니까 아예 그냥 모두 의무화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후에도 승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좀 모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에서 나왔어요. 네. 최근에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모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그리고 하나는 유리천장 장벽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 성별 승진 할당제 혹은 목표제라고 주셨습니다. 아, 네. 이건 그냥 뭐 이거 말 그대로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승진 할당제가 필요하지 않나. 비율을 좀 네. 명확히 필요하다. 왜냐면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현재도 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인가에 따르면 이사를 여성을 얼마 이상으로 두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조항들이 있지만 사실 최소한만 보통 맞추고 있고 또 이제 OECD 이런 통계들을 보면 다 한국이 거의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는 여성 임원의 수에 있어서 거의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좀 이런 방식으로 강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에서 나왔고, 이거와 함께 사실 같이 나왔던 게 승진에 대한 정보들 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 매년 몇 %가 승진이 되고 그중에 여성과 남성은 어느 정도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뭐 근속연수나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저희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승진해서 차별을 받았고,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건데 이게 좀 근거가 약간 없다 보니까 잘 공개가 되지 않는, 데이터화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이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대응을 위한 성희롱 반복 사업장 이제 특별 근로감독. 아, 네. 이게 사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규정에 보면 특정한 경우에 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저도 저는 너무 성희롱을 해서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사회적 물의라는 게 늘 이렇게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성희롱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그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사내 조직 문화의 문제다 보니까 성희롱이 있는 사업장에 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그 상담원 그 사람만 피해를 받지 다른 않았어. 사람도 또 네. 있고. 이렇게 줄줄이 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신고가 반복되면 근로감독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제안 주신 게 마지막으로 채용 성차별 대응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도 확대. 네. 뭐 이거는 말 그대로 블라인드 채용 증서. 확대하자. 네, 이 채용 성차별 특히 이제 뭐 여대면 뽑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알바몬이나 이런 데 보셔도 되게 그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여성만 채용한다. 아니 뭐 160 이상만 채용한다 뭐 이런. 키를 준수한 외모라고 네, 다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인데 사실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럼 약간 채용 그런 공고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지금 뭔가 제재할 수 있거나 이런 수단이 명확히 있어요. 그 다 불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요. 고용노동청이나 신고하면 되나요? 네, 알바몬 이런 데들도 신고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구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해주시고. 네. 2021년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제 2023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는 3년 연속 확대돼서 2023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47만 원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해가지고 평균 147만 원에 달하고 이게 정규직 사이에서도 그 격차가 나타나고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격차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네요. 맞아요. 이게 한 달에 147만 원이면 너무 사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 성평등 예산은 급감하였고 또 고용평등 상담실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고용노동부 성평등 예산 급감하죠. 부재적 성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네. 이제 삭감한 거군요. 네, 이 고용평등 상담실은 보통 이게 사실은 외부 단체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들여서 했는데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근로감독관 중에서 고용노동부 내에서 한 명을 둬서 그 약간 고용평등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람을 그냥 한 명씩 두겠다 해가지고 고용평등 상담실 예산은 없애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어쨌거나 민간 단체에서 맡던 걸 고용노동부가 가져가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용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인력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네, 고용노동부가 그렇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이런 거 관련된 고용노동부 내부의 교육이나 이런 인식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서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여러모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라져야 할 제가 우리 감독님이 좀 걱정하시고 계신. 저는 써 있는 대로 제목이 저희가 이거 네, 이것도 너무 탄핵이 될 줄 알고 3월 6일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선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기자회견 제목을 바꿔야 되나 했는데. 다행이라고 했잖아. 네, 여기까지 감독님이 좀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뉴스레터 여기 적어주신 내용 말고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못 적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충분히 나한테 담았다. 네, 맞아요. 아니, 저희가 다른 그 갑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좀 없애기 좀 아쉽지만 성역할 강요, 페미니즘 사상 검사, 외모 평가 갑질, 남성 중심적 일터 문화, 구애 갑질 이렇게 6위부터 10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성별 임금 격차라는 유리천장 장벽이라는 채용 성차별 진짜 다 생계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이 나중에 또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꼭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기를 공감도 끝까지 하실 거죠? 네. 끝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네. 공감 공장 잘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공감에서 사실 계속 뉴스레터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뉴스레터를 좀 내는 이유가 기부 회원분들 또는 공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감이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실 뉴스레터를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뉴스레터를 잘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활동 소식을 또 보실 수도 있고
그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이제 구독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시면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원고를 매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좀 재미가 없어도 열심히 쓰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레터가 이제 4월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하는 사건도 네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뉴스레터도 한번 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에서 이제 연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죠? 네, 맞아요. 너무 앙증맞게 귀엽게 나왔는데요. 이 연간 보고서를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만약에 실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기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주시면은 저희 공감에서 이 연간 보고서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연간 보고서에 저희 2024년의 활동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연간 보고서 신청해 주세요.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게 뭐 이렇게 질문을 선점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일단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NG도 좀 나고 했지만 곧 있으면 저희 이름도 익숙해지고 맞아요. 더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좀 이렇게 산뜻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좀 개편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죠.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네, 텐션도 막 올리고 네.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떨리긴 하지만, 네. 영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저희가 요 기획을 했는데 좀 공감이 하는 일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되게 요거 직전에 강변님께 드렸는데 강변님 너무 술술 전문가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뭔가 존경의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구성원분들도 좀 모시고 얘기도 좀 맞아요. 들어보고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와. 잘 된 걸까? 그냥 올려야 할 걸. 그냥 올리는 게